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7일 오후 3시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해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정은이 6.25 중에 응유했다가 돌려보내지 않은 국군포로 두 사람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은 앞으로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전후 납북자, 그리고 국군포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 그리고 대한항공 폭파 사건 사망자들 등등 해가지고 김정은의 북한 노동당 정권에 돈으로서 혼을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리 법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서일 뿐만 아니라 문명세계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쨌든 우리 판사가 단독 판사입니다. 합의부가 아닙니다. 단독 판사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일 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국군포로 노사홍 91세입니다. 한재복 86세입니다. 이분들은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문재인도 아마 가슴이 서늘하겠죠. 두 사람은, 국군포로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되어서 탄광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서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 6,800만 원을 김정은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2016년 10월에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그동안에 2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비로소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소송 서류 전달입니다. 소송 서류 송달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 이유와 청구 금액 등을 적은 소장을 내게 됩니다. 이 소장은 법원을 통해 피고 김정은에게 전달이 되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정은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을 통해서 김정은의 북한 주소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나 외국 북한 대사관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타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이 국군포로 변호인단으로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망초란 단체를 통해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박선영 전 국회의원, 두 분이 뒤에서 뒷받침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뭐냐 하면은 소송 원고와 피고 관련 서류명 등이 적힌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2주가 지난 시점부터는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고 소장이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래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에 하나는 북한 정권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을 포함한 이 성격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중적으로 규정됩니다. 하나는 반국가단체입니다. 헌법에 보면은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반국가단체입니다. 반국가단체. 그러나 회담을 할 때는 저들과 만나고 또 이른바 정상회담까지 합니다. 그 이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상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만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순회회담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불법단체로 인정하면서 그 두목인 김정은을 그냥 순회 정도로 해줘야지, 정상이라고 하면은 정상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모순이죠. 그래서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벌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주는 그런 잘못된 표현인데, 어쨌든 저들과 회담은 하고 합니다. 그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실체로서만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도 이게 북한을 어떻게 볼 거냐,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단체인데 그러면은 그 행위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과연 이걸 물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쟁점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변호인단은 북한을 법인이 아니지만은 일종의 사회단체로 규정하고 대표자를 김정은으로 특정한다면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논리를 전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판결이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문제입니다. 국군프로 변호인단은 향후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으로 배상금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임종석 씨가 2004년에 어느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북한 방송을, 북한 중앙TV 같은 방송을 우리 언론사에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작권료를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송금을 해줬어요. 한 2008년까지, 금강산 관광 중단되기 전까지 2008년까지 약 8억 원을 송금을 해줬는데, 그 뒤에는 거두기는 거두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북한에 보내지 못한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1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압류를 할 수 있다 라고 변호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거기 문제는 그 단체의 이사장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번에 안보특보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한 판결입니다. 이 판사가 위대한 일을 판사도 위대한 판결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휴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게 국군포로에서 비롯되었지만 국군포로뿐이겠습니까? 그동안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는 아웅산 테러로 17명이 국가 엘리트가 사망했습니다. 그 유족들도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20만 명으로 추정된 납북자, 그리고 칼 폭파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희생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전후 납북 어부들 가족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했어야죠. 근데 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전 정권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의 대화를 앞세워 가지고 국군 포로를 없는 것처럼 했다. 이번에 6.25 70주년 행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6.25 때 몇 명 죽었다고 하면서 국군 포로를 싹 빼버렸습니다. 국군 포로 6만 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하는 데 대한 미안감도 표시하지 않고, 그러나 역시 정의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정의로운 판사를 만나니까 이런 엄청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력도 큽니다. 최근에 오토 원비호 부모가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북한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판결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토 원비어의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판결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배가 압류된 게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위자료로 낸다든지 그 이외에도 북한 재산을 찾아다니면서 압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눈을 감아도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돈으로 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일종의 비대칭 전략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흔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을 봅니다. 이 재판을 진행할 때 박선영 이사장 전 국회의원이시고 2년 전에는 교육감 선거에 나오셨던 분이고 또 기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재판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유진영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납니다. 좌파는 집단의 힘이 뛰어납니다. 개인의 힘, 양심 있는 개인의 힘으로 저 불법단체고 반인류 범죄 집단인 김정은을 내려앉힐 수 있다 하는 희망을 보여줬던 점에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긴급 뉴스는 해피엔드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